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고졸 학력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상당수들이 저는 고졸인데 어떡하죠? 저는 고졸인데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많은 질문들을 줍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봤을 때 어떤 차별이 없냐? 일주일에 한 다섯 명 정도는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통계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냐?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걸 컴플렉스라고 부르죠. 우리 보통 학력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 정말 학력 컴플렉스들이 마음속에만 있는 건지, 진짜 바깥쪽에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무원에 합격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9급, 8급, 7급, 6급 하는 계급이란 게 있어요. 계급. 자, 계급을 올라가는 거를 승진이라고 합니다. 승진. 네, 승진하고 승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승급. 승급이란 거는 호봉이 올라가는 거를 승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승진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보통 이제 일반 회사 같으면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부장 이런데 굉장히 텀이 길죠. 앞쪽은 좀 그래도 좀 적죠. 보통 사원에서 대리 가는데 3년. 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그 정도였어요. 3년 정도 근무하면 너 이제 실무가 됐구나. 대리급으로 가서 진짜 실무를 해라 이렇게 돼요. 사원들은 뭐예요? 이제 기본적인 일들만 하는 거고 이제 대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일을 진짜 본격적으로 할 때. 그래서 좀 힘듭니다. 대리가 되면. 그리고 가장 많이 필요로 해요. 회사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이 된다 그러면 어떤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장이 된다 그러면 전체 부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죠. 자, 요런 형식도 있고, 공무원도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팀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뭐, 9급, 7급, 8급은, 9급, 8급, 7급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6급부터가 팀장으로 들어가면서, 이때부터는 좀 이제 관리직으로 바뀌는 거죠. 뭐 국가직은 5급도 팀장 되는 경우도 있고요. 팀장이라는 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9급이 과연 몇 급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면 사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뭐 크게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9급이 많이 올라가면 5급입니다. 5급. 뭐 일반적으로 5급으로 퇴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과거 얘기고 과거에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 잘 올라가지거든요. 인원수는 모자르고 올라는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의문이 가는 게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졌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많이 늘어났다는 게. 늘어났다는 건 병목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인사 적체란 게 생겨요. 생기다 보면 어떤 사람은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6급이나 5급 초반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려주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인원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몇 급이 얼마, 몇 명?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나중에 법을 바꿔서 그냥 다 같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국가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자, 일단 이건 뭐 예상이고요. 그래서 6급이나 5급인데 자, 그럼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승진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승진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되죠. 자, 승진 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불러보시면 9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 되는 시간이라는 이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 보시면 공무원 임용령에 나온 승진 소요 최저 연수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막 진급이 안 돼요. 우리 일반 회사는 오늘 근무했다가 내일 사장님이 너 내일부터 대리해 그럼 대리됩니다. 진짜로. 물론 이제 큰 대기업은 그렇진 않죠. 인사위원회한 게 있고 승진자 명단이 나오는데 조금 회사 가면 그렇잖아요. 너 내일부터 사장해 그럼 사장입니다. 진짜로. 네, 실제 그런 적을 봤어요. 팀장해 그럼 팀장이 돼요. 정말로. 이렇게 어 우수한 사람들이 왔단 말이야. 그럼 너가 팀장해 그럼 팀장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란 게 있어요. 3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9급이 1년 6개월 이상 해야 그때부터 8급에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1년 6개월이 안 되면 아예 대상자가 안 돼요. 근데 7급하고 8급은 2년 이상 근무해야 그 다음 승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9급에서 7급 몇 년에 갈 수 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3년 6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죠. 네. 9급에서 1년 6개월, 8급에서 2년만 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초고속 승진하는 사람이 있나? 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어쨌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5에서 7년을 얘기해요. 5에서 7년.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승진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밑에는 많아요. 자리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지는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잖아요. 1급이 가장 많으면 안 되겠죠. 우리 역 피라미드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위쪽에서 이제 많이 퇴직을 하니까 지금의 지금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베이비붐 세대 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뽑는 거거든요. 9급을 많이 뽑죠. 위에는 5급으로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혜택 보는 사람은 지금 6급, 그다음에 7급 사람들은 빨리빨리 승진되겠죠. 위가 많이 벼버리니까. 근데 지금 뽑는 9급은요. 여파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가 나가면 조금이라도 빨리는 올라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적체가 되죠. 밑에 사람들을 덜 뽑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금은 약간 볼록한 항아리가 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는. 그래서 어쨌든 3년 6개월 만에 될 수도 있고 정말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략 5년 정도 걸린다. 지금 현재 시점의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이게 연도로만 돼 있죠. 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승진 대상자 명부란 게 있거든요. 명부에 올려놓으면 순차적으로 올리는데 거기에 이제 인사고과가 들어가요. 인사고과. 인사고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있습니다. 인사고과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어떤 평점 받은 것들이 있어요. 네, 매년 그거를 해요. 그 하는 게 그걸 해가지고 뭘 하냐면 성과급을 지급하거든요. 그때 이제 등급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인사 평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없고 그냥 연수 차면 간다 이런 건데 그러나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연수가 중요하다. 예, 연수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진급을 못 해요. 1년 6개월 고사하고 3, 4년 넘었는데도 8급으로 진급을 안 시켜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있냐면 근속승진이라는 게 있어요. 근속승진. 보시죠. 9급은 5년 이상 되면 무조건 8급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돼요. 8급은 7년 이상 되면 무조건 7급 돼요. 이게 근속 승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변 같은 거 보시면 근속 승진이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너무 인사적체가 심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 안 한 거 하나가 더 있는데 대우 공무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우 공무원. 인사적체가 너무 심해서 진급은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인사적체가 너무 심해서. 너무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당을 줘요. 수당을 줘서 그 급하고 비슷하게 줍니다. 수당을.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8급이지만 7급의 그 호봉수당 비슷하게 맞춰줘요. 그 이제 대우 공무원 수당이라는 걸 줘요. 자, 이렇게 승진에 대해서는 큰 어떤 문제가 없죠. 자, 여기서 고졸이면 그럼 항상 인사적체예요? 아니면 대학 이상이면 항상 먼저 가요? 3년 6개월이면 그냥 바로 7급 되나요? 아니잖아요. 자, 보시는 바는 이래요. 그러면 인사고과를 잘 주겠지, 대학생들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같은 동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누가 일 잘하고 못하고는 뻔히 보입니다. 그 서로 알아요. 누가 등급 어떻게 받는지. 그런데 고졸이라고 왕창 잘못 준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가만 참고 있을 리도 없죠. 그런데 왜 이게 학력 컴플렉스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회사를 다녀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저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눈이 달라져요. 아, 역시 뭘 해도, 아, 역시 서울대는 다르구나. 서울대는 다르구나. 이런 얘기가 정말 나와요. 예, 다녀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을 좀 뽑던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력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보는 게 학교예요, 학교. 예, 일반 사기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경력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게 돼요. 그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딜 보냐면 전 직장을 봐요. 전 직장. 회사 이름을 본다는 소리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이 크게 뭘 했냐 보다도 어느 회사에서 왔는지. 삼성 다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게임 오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일반 사기업들에서는 이게 통해요. 그래서 학력도 줘야 되고 스펙도 줘야 되고 한다는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공무원 아닌 이상은 대부분 뭐 시험은 요식행위죠. 예, 대기업의 시험만 가지고 뽑진 않잖아요. 예, 요즘은 그래도 뭐 골고루는 뽑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역시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온 학생들이 대기업 많이 가는 거는 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면접에서 서류 심사에서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학을 좋은 데 가야 된다, 좋은 데 가야 된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요건 이제 사기업에서 통하는 얘기고 사기업도 많이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무원은 어때요? 공무원은 들어갈 때 뭐 학력 쓰고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면접 볼 때 면접에 나는 무슨 대학교 나오고 어느 경력 있다 그런 거 써요? 안 쓰죠. 예, 안 써요. 블라인드 면접이라 해서 그냥 개인적인 정보는 없어요. 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도 밝힐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자체는 가장 공정해요. 그래서 합격이 되고 나면 사실상 학력이란 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학력이란 게. 예, 학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그 생각을 하냐? 왜 대학교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고민을 하고 있냐 하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 우리 사회가 어떠냐 하면 대졸자와 고졸자를 차별해요. 예, 차별합니다, 실질적으로. 차별 안 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예, 급여가 다를 수가 있고요. 호봉도 다르게 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공무원 공부를 다시 해요. 만약 고등학교 나가서 어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차별이 심하니까 열받아서 공무원 하는데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고졸이니까 또 공무원 가서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거. 자, 일단 말씀드리면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고졸이라고 차별하고 뭐 대졸이라고 우대해 주는 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다.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적인 회사예요. 이상적인 회사예요. 뭐만 잘하면 필기 시험하고 면접만 잘 보면 무조건 합격하는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건 사기업은 어쩔 수 없어요. 개인적인 사기업이 그래서 사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쪽을 이제 비난할 저거는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가령 우리가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있어서 3년 6개월이에요. 어떤 친구는 3년 6개월 됐는데 진급이 진짜로 돼요. 돼서 7급이 됐어. 왜 저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군대 경력이 많아요. 자, 요런 것들도 있어요. 예. 나머지 경력들을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해 주는 것도 있어요. 넣는다는 뜻이에요. 넣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미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 근무 기간은 3년 6개월이지만 그 앞 것까지 하면 5년에서 6년이 된 거예요. 이미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들,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예. 순서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고졸이라서 안 되는구나. 내가 고졸라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다 그러는 거예요. 자, 공무원 사회만큼은요. 학력 컴플렉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있냐면 5급 이상은 있어요. 5급은 서로 학교들도 뭐 서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5급은 행정고시 보신 분들은 네, 그분들끼리 놀라고 하세요. 뭐 평생 살면서 공무원 하시면서 5급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낼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가까이 지낼 일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지자체에 있으면 지자체 5급들 볼 수도 있죠. 국가직도 물론 5급이 오긴 와요. 근데 뭐 팀장님하고 그렇게 뭐 친하게 지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갑자기 넌 무슨 대학교 나왔어? 이러지도 않습니다. 서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잘 물어보는 사이는 아니에요. 왜? 그냥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같은 공무원인데. 급이 다르니까 하는 일이 다른 것 뿐이고요. 자,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그 다음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정말 대학을 안 가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죠.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있는 컴플렉스는 어떻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거 마지막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 합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한번 봐야죠. 실제 합격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합격이 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2018년도 서울시 네, 서울시 공무원 통계예요. 통계. 서울시는 이렇게 합격자 현황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참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좌절시키니까. 자, 보시면 9급 일반 행정.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공무원 한다고 일반 행정이 많죠. 자, 일반 행정 보면 자, 서울시는 뭐 약간 좀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대학원 이상도 굉장히 많죠. 18명이나 되죠. 고졸 이하는요? 8명. 전문대, 재학, 중퇴 3명. 요 전문대 재학까지는 중퇴까지는 다 고졸이에요. 고졸. 그죠? 최종 학력으로 따지면 고졸이죠. 그런데 전문대까지 어쨌든 진학은 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가 네, 고졸 이하는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굉장히 작죠. 네, 대학생들이 가장 많죠. 265명. 졸업생이 더 많아요. 600명. 자, 졸업하고 나서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4학년인데 합격하고 나서 졸업이 되신 분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 이상이 많다. 압도적이다. 자, 요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예.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근무하시는 분들. 아까 그거는 뭐예요? 시험 보신 분들. 그럼 근무하신 분들은 어떠냐? 비율을 딱 보니까
고졸 이하가 2014년도에는 15.9%였어요. 네, 고졸이 14. 이하니까 고졸이 들어가는 거예요. 15.9%야. 그런데 2018년도 통계는 10%밖에는 안 됩니다. 이제 10명 중에 1명만 고졸이에요. 많아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야. 대신에 뭐 이거는 전체 급수를 다 따지는 거니까 어디에 더 많고 적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 소방 쪽엔 오히려 고졸들이 퍼센트가 높아요. 이렇죠? 네, 국가직, 교육행정은 교육이란 거는 아마 교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0%죠. 교사는 뭐 고졸 이하가 될 수가 없죠. 자, 지방직도 나와 있네요. 지방직도 13%. 네, 13%. 자, 이렇게 되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1명이나 2명이죠.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대학생들이 많다. 대학 졸업생들이 많다. 이거는 팩트죠. 자, 이건 팩트예요. 자, 다음에 하나 더 볼 거는 올해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 구급 통계예요. 여기에는 나이 통계가 나오거든요. 나이 통계. 합격자 통계 중에 나이가 몇 살에 몇 명이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길 보면 이게 고졸인지 대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뭐 더 뒤늦게 고졸인데도 막 늦게 합격하신 분들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근데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고등학생들 지금 본인 학교 공부 때려치고 공무원 공부하신다는 분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현실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 18세에서 19세가 만 나이예요, 만 나이. 만 18세가 고3이죠. 근데 만 19세가 이제 졸업하고 다음 연도죠. 물론 대학교 1학년이 될 수도 있어요. 대학교 1학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대학교 1학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5명이 전부 다 지금 5명이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이 전부 대학교 1학년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고졸일 수도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합격한 사람. 고3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로 따져보면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00명 중에. 5,000명 중에 5명이면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더 쳐줘서 20살, 21살까지 들어간데도 59명이에요. 59명. 60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67명 중에 60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적다는 거죠. 적어. 주로 합격하는 사람들 보니까 24에서 30세 사이예요. 이분들이 보통 대학 재학생이나 대학 졸업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 통계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인사혁신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 그리고 요거 약간은 제가 이 통계가 누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고졸자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갈수록 한 뭐 2000년대만 넘어서도 대학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다 보니까 대학교 재학생들이나 졸업자들이 공무원 시험 9급을 많이 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예전에는 그 이전만 하더라도요, 대학생들이 뭐 공무원 공부한다 이런 사람 많이 없었어요. 자격증이나 토익 공부를 많이 했죠. 어학연수를 가고 그랬어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왜? 대기업 들어가려고. 안 돼도 중견기업 이상은 들어가려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대학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많아지고 막 정말 이름만 있는 대학교도 많았어요. 그다음에 전문대 이름도 전문대에서 대학으로 바꿔주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만 명, 국가직만 19만 명, 소방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거의 30에서 4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 인원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있어요. 이제는 40대, 50대까지도 다 매달려 있죠. 이분들은 어쨌든 학력은 뭐 둘째 치고라도 어쨌든 시험 합격하는 연령층을 보면 24세 이상. 보통은 뭐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와서 5년 동안 공부하셔서 합격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하건대 고졸자가 많지는 않다라고 유추가 되죠. 자, 지금부터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학교 가야 되겠죠? 아니요. 안 가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 마음인 거예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합격할 수 있으면 대학교 안 가도 됩니다. 나는 진짜 목숨 걸고 해서 공무원 꼭 합격할래.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합격까지는 어쨌든 대학교를 가든 안 가든 상관은 없어요. 통계만 이렇게 나올 뿐이잖아요. 통계만 나올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얻은 지식으로 합격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아냐?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공부를 얼마큼 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고등학생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알 수 있어요. 내신도 해야 되죠. 학교에서 공부 눈치 보여서 못하죠. 못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1, 2년 해야 되는데 남자 같으면 군대 가야 되거든요. 군대 가야 되니까 또 그거에 쫓겨요. 빨리 합격해야 되는 학교인데 그건 또 안 되고. 그리고 20대 초반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2학년들 성적 보시면요.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때가 뭐예요? 졸업하고 나서 청춘이잖아요. 청춘. 예. 바람만 불어도 막 힘들다는 그 나이예요. 혈기왕성이라는 표현도 하죠. 그 나이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참았는데 졸업까지 했는데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년 또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도 많아요. 많고 그 다음에 또 합격하시는 분도 있죠. 그 대학생들 보면 1, 2학년들 거의 뭐 힘듭니다. 힘들고 3학년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자.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대 중반이 많이 되는 이유는 그런 거다. 그런데 이제 합격하고 나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이제 고졸이고 뭐 합격했어요. 이런 생각들 먼저 1번. 저 사람들은 다 내가 고졸인 걸 알 거야. 어떻게 알아요? 남들이? 그러면 가자마자 인사하는데 자네는 무슨 대학 나왔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그분은 안녕입니다. 예,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녕이에요.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가지고 만약에 하하하 막 고졸이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모욕죄 됩니다. 모욕죄. 예, 형사처벌을 받아요. 지금 세상은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자, 그럼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다니면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소문이란 게 있으니까 가령 내가 뭐 친한 동료한테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퍼질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은 진짜 고졸이라서 이렇게 일을 잘 못하네. 뭐예요? 직장 갑질. 네, 신고하면 됩니다. 공무원도 직장 갑질 신고 대상이에요. 자,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방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 어떤 게 진급해서 아까처럼 승진해서 자기가 좀 뒤처진다고 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게 사람 적체가 많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그걸 다 연관시키는 거예요. 내가 고졸이라서 했구나. 내가 고졸이라서 부서도 여길 가라 그랬구나. 내가 고졸이라서 여길 가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답변할 때 지식인에서 대학교 꼭 가야 돼요. 그러면 가라 그래요. 왜? 가 보면 별게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컴플렉스 하나는 없앨 수 있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내가 뭐 대학교 안 나와서 고등학생 고졸이라서 이렇다 하는 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거 하나만 해도 인생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럼 그러겠죠. 쓸데없는 돈 들여서 무슨 대학교를 가라고 이렇게 난리냐. 아니 이런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 그렇게 질문을 최초부터 하신 분들은 마음속에 이미 이게 있는 거예요. 학력 컴플렉스가 이미 마음속에 고정관념처럼 들어있는 분들이야. 그 사람들 그거 깨우치려면요. 영원히 못 깨우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고졸이니까, 내가 고졸이니까, 내가 고졸이니까. 질문도 그렇게 나와요. 제가 고졸인데. 그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니, 알려줄 필요가 없는 정보라고요. 고졸이 공무원 시험 보는 거랑 대졸이 공무원 시험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대학원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자기가 대학원 나왔다. 어떤 분들은 뭐 최종 학력이 안 쓰면 안 되냐.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 창피하다. 대학원 나와서 구급 공무원 하는 건 창피하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써라. 뭐가 그게 창피할 일도 아니고 남들이 알 수도 없다. 아니 그 공부 많이 했으면 더 좋은 거지 뭐 그게 나쁠 건 뭐냐 또. 나쁠 건 없다. 근데 더 앞서 나갈 것도 없다. 그게 그거다. 왜? 공무원은 그게 그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합격하고 나셔서 뭘 하면 되겠어요? 뭘 하면 돼요? 대학을 가면 됩니다. 대학을. 공무원 중에 어떻게 대학을 가요? 사이버 대학교 있잖아요. 사이버 대학교.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방송통신대도 있고요. 독학사란 것도 있습니다. 독학사. 학위만 따면 되잖아요. 대학 나왔어 그러면 대학 학위 있어요. 이러면 되잖아. 뭐 혹시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전 독학사 땄어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와, 어떻게 공무원 하면서 공부를 해 가지고 대학 학위를 딸 수 있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난 공무원 돼서 꼭 대학교 딱 직접 가진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일과 시간에 공무원들이 대학 다니라고 놔두지 않아요. 야간 대학인데 요새 야간 대학이 많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야간 대학은 힘든 거고 사이버 대학 같은 데 가면 갈 수 있고 자기 연차가 있으니까 사이버 대학에서 이제 출석 수업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연차 내고 가면 됩니다. 연가라 그래요, 연가. 연가 내고 취입분담 내고 그다음에 우리 연가를 뭐 못 내고 눈치 보고 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전 부서에서요. 연가를 안 쓴 사람한테 눈치를 줍니다. 며칠 이상 무조건 소진하라고 해요. 완전히. 예, 공문도 내려오고 돈도 보상 안 해주려고 지금 그래요. 일반 사기업에는 그게 이미 일상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막 휴가를 보내고 그래요. 서류상으로. 본인은 와서 일하는데 서류상으로는 막 이미 휴가 날이야. 근데 휴가 날에 자기가 근무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바빠서. 근데 이제 돈으로는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공무원이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그 휴가 내고 가시면 됩니다. 추석 수업이 있다 그러면. 좀 길게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요. 그런 것도. 공무원 사회가 빡빡한 사회가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힘들어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어도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은 시간은 가능할 수 있어요. 예. 대학원도 갈 수 있어요. 밤에 가는 거니까 시간을 늦게 좀 해갖고 가면 됩니다. 좀 일찍 뭐 조퇴를 하루에 1시간씩 해도 돼요. 뭐 약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개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는 인간 사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군대에 우리 가보면 알죠. 남자분은 군대 가보면 알죠. 좋은 고참도 있고 나쁜 고참도 있어요. 다 나쁜 고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운이에요, 운. 그래서 좋은 팀장도 있고 나쁜 팀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분명히. 이걸 놈이라고 불러야지. 이런 놈들은 빨리 퇴출시켜야 되는 놈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과거에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 그러면 경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경고가 뭐 이제 각종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남들 살리려고 아니 팀장 하나 때문에 팀원들이 다 죽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공무원 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요즘은 공무원 팀장님들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없어요. 각자 전부 다 각자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잘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공무원만큼은 그래서 요런 부분들 학력 컴플렉스가 본인이 생기지 않으면 남들이 막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나 대학을 갈까 말까? 근데 거기서도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학을 갈까 말까 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면 그게 내가 대학을 떨어져서 가는 거랑 아예 애초에 공무원 준비를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예. 공무원을 애초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리 준비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영어, 한국사, 국어는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네. 철저하고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대학도 못 가고 공무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 먹은 학생들은 그 공무원 과목이라도 열심히 해요. 예.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내신은 어차피 대학 안 가기로 했잖아요. 이 정도 노력이 있어야지 대학 떨어졌다고 더 이상 대학교 갈 수가 없어요. 수능 웬만한 점수 나오면 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뉘앙스죠. 이런 대학교 가서 뭘 하지? 난 공무원 할래.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무원도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가령 이런 거 있죠. 내가 이 대학에 합격은 했는데 굳이 이 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공무원 쪽으로 빨리 나가서 나는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냥 지금 보니까 수능 공부도 하기 싫어. 수능 공부도 하기 싫어. 이제 막판인데 거의 하기도 싫고 내신도 이미 뭐 갈 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탈출구를 찾는 거죠. 탈출구. 옛날엔 군대가 탈출구였어요. 군대 가서 뭐 하사관 하겠다 뭐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여자분들은 뭐 다르지만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탈출구 찾는 게 공무원 시험 한다 그러면 또 몇 년이 연장이 되겠구나. 부모님들은 생각하죠. 얘가 공부 못하더니 웬일로 공무원 시험을 한다 그래? 본다 그래? 그런데 자기가 듣기로는 대학교 다녀야지 된다는데 뭐지? 그럼 최저 학력이 고졸이면 될까?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은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 방송을 듣고 엄마 공무원은 그런 거 없대. 그러면 뭐 하냐고요? 합격을 못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그러면 계기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시험은 합격하기가 쉽거든요. 특히 공무원 시험은 입사 시험이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던 거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절대. 이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착각이 또 있냐? 뭐 수능 몇 등급 다 착각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 연관은 없어요. 직접 연관은. 다만 수능을 좀 잘 봤다는 거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능력.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주는데 이 사람이 매일 고액가율을 받아가지고 수능이 잘 봤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은 안 됩니다. 예. 되게 역설적인 거지만 안 돼요. 그 지식 갖고는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없어요. 뭐 80점 넘는데요? 안 돼요. 90점 넘어야 합격해요.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자, 고졸학력 컴플렉스 얘기하면서 굉장히 길게 왔는데
좀 한번 타파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가 고졸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그러면 대학을 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언제 회사를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미 사이버 대학이나 뭐 독학사 같은 것도 다 학점은행제 이런 것도 학위를 주잖아요. 그러면 대졸이 되는 거예요. 학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사이버 대학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서울대 나온 사람만 아니면 차별을 하는 거지. 그런 회사들이라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 빼고를 차별하는 거지. 뭐 여기는 뭐 차별이고 여긴 차별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다들 그냥 말로만 맨날 이 회사는 고졸 너무 차별해. 대졸이 되면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공무원 시험 봐서 또 들어오면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아, 거기서도 고졸 차별해서 왔는데 공무원 또 시험 봤더니 합격했더니 또 차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있는 기술직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왜 안 따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단 수당도 나와요. 수당. 그리고 공무원 시험 공부 정도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면 자격증 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그 정도 능력이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딸까요 말까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 공부해서 남들 가산점 받고 합격하는 시험에 가산점도 없이 합격할 정도는 공부 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 자격증 시험 아시겠지만 문제은행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보다 훨씬 쉬워요. 60점만 넘으면 합격해. 60점만 넘으면. 얼마나 쉬워요. 60점만 맞으면 된다니까요. 100점 맞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못 따서 맨날 한 해 만에 하고 그것 때문에 업무 배제를 당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당했을 때 나는 그냥 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학력 때문에 내가 어떤 게 없어서 내가 뭐 어디 출신이라서 이런 것들 다 자기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 그런 걸로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그거는 100%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욕죄 다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얘가 나 그래서 무시하나? 이런 거. 이런 거는 반드시 버리시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합격하시면 다 동등해요. 다만 이런 학력 컴플렉스가 마음에 계속 떠오른다 그러는 분들은 전문대라도 나올 수 있게끔 독학사 전문대 독학사 1년 반 2년이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왜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잘못된 거죠. 하셔갖고 뭐 같이 아니면 뭐 이제 공무원 하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1, 2년 정도 지나서 좀 안정됐을 때 그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도 이제 대학 출신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자, 요 길고 긴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그거예요. 본인 마음속에서 이런 거를 버려라. 네. 자신이 떳떳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대학교 나왔다고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나왔다고 뭐 대단히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남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남의 마음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아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유 대학까지 나와서 공무원 시험 봤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시면 그 분야에 공무원 분야 들어가신 분야에 학위를 따는 것도 괜찮아요. 네, 더 전문적으로 뭐 어떤 걸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대한 막연한 그런 동경 같은 것도 없어집니다. 1타 2피죠. 1타 2피예요. 뭐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좀 비싸긴 한데 많이 비싸요. 이렇게 해서 자기 노력을 가하면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